배움과 나눔 미래를 꿈꾸는 평생 학습 도시 우리 동구. 안녕하세요. 영화가 나를 위로하는 시간 윤짱. 상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구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주파수 동구 36.5에 초대되어서 기쁩니다. 36.5라는 채널명에서도 느껴지는데요. 인간적인 느낌이 들고 따뜻합니다. 저는 고전과 건축 여행을 사랑하는 상군입니다. 제 앞에는 윤짱이 나와 계신데요. 윤짱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코칭 기반으로 질문하며 영화와 삶을 연결하는 영화 인문학 강사입니다. 기업과 기관에서 다양한 주제로 영화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제 강의의 최종 목표는 참가자들이 자신을 탐색하고 자신에게 감동하며 자신 안에 있는 가장 좋은 답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한 영화를 여러 번 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때 기쁨을 느끼는데요. 영화 속에서 감독이 숨겨놓은 손편지 같은 장면을 찾을 때 신납니다. 그리고 작은 성찰의 순간을 탐색하는 소소한 인문학을 추구하면서 소소인문이라는 성장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이름인 영화가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라는 책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놓고 장황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주파수 동구 36.5 채널명에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오늘의 주제인 인문학과도 연결되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 그리고 리틀 포레스트 겨울과 봄으로 인생의 계절을 대하는 지혜라는 주제를 만나려고 하는데요. 상군 이 영화 보셨어요? 예, 봤어요. 어떠셨어요? 잔잔하고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드는 평화로운 영화였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영화가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영화는 영화 자체로 위로가 되는 영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영화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상군은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많죠.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그쵸. 사실 저도 저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화는 나에 대해서 알게 해 주는 굉장히 좋은 조력자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상군이 본 영화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영화가 있다면 하나만 알려 주세요. 여인의 향기 그리고 귀여운 연인입니다. 여인의 향기를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행복했죠. 저 해피엔딩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상군과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다 같지는 않겠죠. 음. 그쵸. 영화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현재 이슈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감정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내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네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답답하고 화가 날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스스로도 모르겠을 때. 그렇죠. 상대방도 상대방인데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 기분이 나빴던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어떤 순간에 있던 내가 이해되면서 스스로를 알게 되고 알게 되는 동시에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 자체로 위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속에서 건져 올린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텐데요. 그 질문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시죠. 예, 이번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어떤 질문으로 저를 알게 될지 기대됩니다. 리틀 포레스트는 한국 편과 일본 편이 있는데요. 우리는 일본 편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은 20대 초반의 여성 이치코이고요. 도시에서 살다가 고향인 코모리로 도망치듯이 돌아오면서 영화가 시작돼요. 이치코는 작은 숲속 분지 마을인 코모리에서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 이치코가 고3 졸업하기 직전에 엄마가 갑자기 집을 떠납니다. 이 사건이 이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인데요.
이치코가 코모리에서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면서 이치코의 심경 변화가 잔잔하게 펼쳐집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즈음에 엄마에게서 편지가 도착해요. 각 계절마다 7가지의 요리가 나오는데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는 과정이 이치코가 내면을 성찰하는 흐름으로 쭉 이어집니다. 영화 대부분이 음식 이야기 맞죠? 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배고플 때 보면 위험한 영화 중 하나입니다. 혹시 상구는 여름편에서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치코 엄마가 요리하면서 "요리는 마음을 비추는 거리야."라고 말할 때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게 요리일 줄은 몰랐고, 그 요리가 '어떤 요리가 내 마음을 비추더라.'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요리 말고도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도 해 봤거든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윤장은요? 저는 이치코가 수유나무 열매로 만든 잼을 유리병에 이렇게 들어 올려서 얼굴 앞에 들어 올리면서 '지금 내 마음의 색깔인가?' 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투명한 유리병에 약간 탁한 붉은빛의 잼이 보이고 그 유리에 반사된 이치코의 얼굴이 동시에 이렇게 클로즈업 되거든요. 영화가 시작하는 그 여름이 이치코의 마음이 혼돈 그 자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치코도 스스로가 뭔가 뒤섞인 마음인 것을 잼을 보면서 알아차리는 장면이라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윤장도 그런 경험 있어요? 어떤 음식 보면서 아니면은 먹으면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경험? 네. 저는 사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조금만 매워도 눈물이 막 나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매운 국물이 엄청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매운 짬뽕 국물 같은? 그러면 먹으면서 갑자기 깨달음이 옵니다. '아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힘들었구나.' 굉장한 깨달음인데요. 상구는 어떤 음식이 그래요? 저는 식혜랑 동치미요. 식혜가 먹고 싶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냥 엄마 생각나는 것 같고, 동치미도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상구는 그러면 언제 엄마가 생각나나요? 힘들 때? 어 주로 힘들 때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힘들었겠구나. 힘드셨겠구나.' 할 때요.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그리고 마음적으로는 다 전부 다요. 그렇군요. 음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도 이치코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연결되네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직장에서 어떤 일을 겪으면서 문득 자신이 엄마와 살 때 엄마가 외로웠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엄마가 만들어 줬던 푸성기 볶음을 떠올리면서 만들어 보는데 이렇게 해 봐도 저렇게 해 봐도 아무리 해 봐도 맛은 뭐 그럭저럭 괜찮지만 식감이 아무리 해도 엄마가 해준 그 아삭하고 여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다가 샐러리를 줄 샐러리 줄기를 벗기면서 갑자기 '아 푸성기 줄기도 벗긴 다음에 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푸성기 줄기를 벗기고 볶음을 해 보니까 엄마가 해 줬던 그 여리고 아삭한 식감이 나던 그 장면이요. 그래서 그때 이치코가 과거에 엄마에게 "엄마 우리 제발 정성이 들어간 음식 좀 먹자." 이러면서 투정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깨달아 보니 엄마의 푸성기 볶음이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다. 이걸 깨닫거든요, 저는 그 장면. 저도 그 장면 보면서 부모님 생각났어요. 예, 뭔가 옛날엔 몰랐는데 시간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아 이런 게 엄마 아버지 사랑이었구나.'라는 거예요. 맞아요. 상구는 어떤 게 생각났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뭐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가 그 수염으로 얼굴을 비볐을 때가 많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실 이렇게 무뚝뚝한 시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보면 꼭 제 옆에 오셔 가지고 얼굴을 비볐을 때 그때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어렸을 때 단독주택에 살았거든요. 어 단독주택은 겨울에는 이제 바닥은 따뜻해요. 그런데 벽에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공기는 춥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목욕하면
옷 갈아입을 때 아주 괴로웠는데 부모님이 내복을 꼭 아랫목 이불 아래에다가 넣어 놨다가 입혀 주셨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사랑이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자식들이 춥지 않고 따뜻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 아, 말하면서도 울컥하네요. 이런 걸 알면 부모님께 잘해야 하는데 늘 마음은 앞서지만 행동이 늦네요. 뭐 그래서 자식들이 다 후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저는 이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뭐 이치코 남자 사람 친구인 유우타가 있는데요. 근데 유우타가 어 그 이치코가 유우타에게 "코모를 왜 오게 되었냐?"라고 묻거든요. 근데 유우타가 하는 대답이 이래요. 자신이 몸으로 직접 체험해서 그 과정에서 느끼고 생각하며 배운 것. 자신이 진짜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잖아. 나는 그런 걸 많이 가진 사람을 존경하고 믿어.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주제에 뭐 아는 체하고 뭐 남이 만든 거만 옮기기만 하는 놈일수록 잘난 척하더라. 뭐 나는 천박한 인간이 하는 멍청한 말을 듣는데 질렸어. 뭐 난 말이야 남이 자기를 죽이는 걸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았어. 여기를 나가서 처음으로 코모리 사람들과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었어. 참말을 할 수 있는 진짜 삶을 사셨구나 하고. 이 유우타가 이 말을 하면서 곤돌매기를 이렇게 꼬치에 깨는 장면이 있거든요. 마치 유타가 자신이 곤돌매기가 된 심정이 아니었을까. 뭐 '곤돌매기 같은 순간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타가 말하는 참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릴 때 저는 부모님 생각이 났고요. 부모님은 정말로 참말을 할 수 있도록 사셨거든요. 성실하고 정직한 인생이 무엇인지 자식들인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고요. 멋진 부모님이시네요.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고 또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상군도 멋집니다. 상군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아시면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부터라도 해야겠네요. 아, 그리고 유우타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치코가 이제 독백을 하잖아요. 유우타는 자신의 인생을 마주하기로 한 것 같은데 자신은 도망쳐 왔다라고 말한 그 장면이요.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크게 와 닿았어요. 마치 저한테 이치코가 "너는 어떠냐?"라고 묻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마주하고 있을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그 질문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 인생은 어떻게 돼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 질문만으로도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아주 큰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이 장면도 의미심장했어요. 뭐 이치코가 토마토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토마토는 이게 생명력이 정말 강해서 버린 열매에서도 싹이 자라고 금방 이렇게 정글처럼 변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습기에는 너무 약해서 금세 시들어 버린다는 대사를 하거든요. 윤짱이 생각하는 토마토라면 습기가 뭐예요? 제가 토마토라면 네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사실 토마토처럼 생명력이 정말 강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유독 취약한 습기 같은 게 있다면 의문스러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실 모든 사람이 저에게 진솔해하는 게 아니고 저도 모두에게 언제나 솔직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저는 겉과 속이 같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의문스러운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는 에너지가 이렇게 새는 것 같아요. 진창에 자꾸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상구는요? 상군에게 습기란? 며칠 동안 생각해 봤는데요. 나에게 습기가 뭘까? 없지는 않을 텐데. 근데 이번 주에 제가 한 2번인가 야근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하루는 '인생 살 만하구나.'라고 느꼈고 하루는 '아 이게 다 뭐지?' 뭐 싶었어요. 같은 야근이고 같은 퇴근인데 왜 다른 반응을 했나 되게 궁금했거든요. 같은 시간에 나를 축축하게 한 원인이 뭔가 하고요. 어 제가 내린 결론은 해결되지 않는 고민입니다. 이거 1년 후 뭐 2년 후 앞으로 몇 년 후를 할 고민들을 다 땡겨서 하고 있더라고요. 뭐 현실적인 고민 있잖아요. 뭐 직장이 어떻고 뭐 아파트 값이 어떻고 뭐 대출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고민하고 하고 대처하는 다른 말인데 저에게는 좀 동시에 느껴졌달까요? 잘 준비하고 잘 대처하면 되는데
예 고민만 하고 있으니 대처도 안 되고 반응도 잘 안 되고 제 감정 가는 대로 뭐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뭐든지. 그래서 제가 느꼈던 습기는 이거예요. 고민, 해결되지 않는 고민입니다. 네, 그렇군요. 상구를 시들하게 만드는 습기는 아마도 주파수 동구 36.5 청취자분들께도 와닿을 것 같습니다. 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이 되고 밖에는 눈이 내리거든요. 이치코가 친구 키코와 같이 만화책을 보면서 곶감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치코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추위도 소중한 조미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엄청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정말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에게는 사실 인생에서 많이 추웠던 시기인데 그때를 지나고 돌이켜 보면 정말 제게도 그 실패가 제 인생에서도 소중한 조미료가 되었거든요. 음. 제 인생이 그 추위 덕분에 조금 더 풍성해졌고 의미 있어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조금 더 맛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그런 기분? 실패 그 자체로 인생에서 조미료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그 경험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 겸손이라는 덕목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처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과격하게 체득하게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이때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인생이네요. 정말요. 네. 맞아요. 저는 그다음 장면이요. 팥소 만드는 장면인데 이치코가 조바심 내는 건 금물. 팥소를 만들 때도 설탕을 빨리 넣으면 아무리 쪄도 팥이 물러지지 않는다. 설탕을 넣는 건 팥이 손가락으로도 쉽게 으깨지고 나서다. 라고 말하는데 뭐 굉장한 뭐 깨달음이 왔어요. 뭐 '인생에도 가장 좋은 때가 있겠구나. 뭐 어떤 결과를 위해 뭐 조바심 낼 때도 있고 뭐 팥소를 끓일 때처럼 팥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설탕을 너무 빨리 넣어 버리면은 팥이 물러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는 를 보기 위한 눈을 뭐 길러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어쩌면 인생에서 꼭 필요할지도 모르는 뭐 지혜 같거든요. 음. 네. 영화와 연결이 되는 기분이네요 정말. 그 장면하고도 연결되지 않아요? 마을 아주머니가 이치코에게 이렇게 코머리의 사계절 이야기를 하다가 "뭐든 좋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요. 저는 영화에서 이런 질문들을 건져 올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할 때 진짜 너무 신나요. 영화가 우리를 위로하는 그 영화만의 방식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혼자서는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 영화 보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질문 만나면 나도 몰랐던 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죠. 저는 이치코가 엄마의 감자빵을 따라하려고 이리저리 노력하다가 결국은 이치코 자신만의 감자빵 레시피를 완성하는 장면에서 상군이 떠올랐어요. 뭔가 성실하게 자신의 방식을 찾아가는 모습이 상군 같았거든요. 상군의 감자빵 레시피가 된 경험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게 맥락이 같을지는 모르겠는데 책 고르는 거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오래된 사람의 책을 보거나 그리고 이미 그 현 세대에 없는 분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의 책을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너무 빨리 돌아가서 뭐가 뭔지 저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았던 시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신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의 책을 주로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안정감도 생기겠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엄마의 편지가 그 이치코의 엄마한테서 편지가 오잖아요. 그 엄마의 편지가 어쩌면 감독이 고민했던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엄마의 편지를 읽어 볼게요. "뭔가의 실패에 지금까지의 나를 돌아볼 때마다 난 항상 같은 걸로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같은 장소를 빙글빙글 도는 원을 그리며 돌아온 것 같아서 좌절했어.
하지만 경험을 쌓았으니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같은 장소를 헤맨 건 아닐 거야. 원이 아니라 나선을 그렸다고 생각했어. 맞은편에서 보면 같은 곳을 도는 듯 보였겠지만 조금씩은 올라갔거나 내려갔을 거야. 그런 거면 조금 낫겠지. 아니, 그것보다도 인간은 나선 그 자체인지도 몰라. 같은 장소를 빙글빙글 돌면서 그래도 뭔가 있을 때마다 위로도 아래로도 자랄 수 있고 옆으로도. 내가 그리는 원도 점차 크게 부풀어 조금씩 나선은 커지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힘이 나더구나. 사실 이치코 엄마가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어쩌면 이치코 엄마가 늘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도시에 살다가 남편의 고향으로 온 건데 뭐 늘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 전 했거든요. 편지에서 보니까 같은 장소를 빙글빙글 돌았다는 표현에서 좀 그런 감정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아마도 이치코의 엄마는 니체가 말한 것처럼 늘 자기 자신을 초월하려고 노력하는 향상심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치코도 스스로 성장하고 주체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엄마가 이치코에게 감자빵 레시피도 끝까지 알려주지 않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요리는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처럼 주인공 신경 변화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재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코모리 마을에서 주인공은 항상 제철 재료로 제철 음식을 만들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실존을 아주 쉽고도 이해하기 쉽게 관객들에게 보여준다고 느꼈거든요. 그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실존 있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뭐 개인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거니까 이 영화와 딱 연결되는 것 같고 그 OST에서도 "땅을 밟고 서는 거야. 지금은 지금밖에 없어."가 딱 실존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리틀 포레스트를 정말 여러 번 봤는데요. 볼 때마다 이 영화에서 그 키르케고르와 더불어서 니체가 느껴지거든요. 이치코가 여름에 코모리 마을로 도망치듯 왔던 그때가 아마도 혼란스럽고 마음속이 그 수유나무 잼처럼 탁한 상태일 때 니체가 말하는 니힐리즘이 떠올랐어요. 니힐리즘이라는 게 기성의 가치를 부정하는 입장이잖아요. 이치코가 이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할지 몰라서 마음이 온통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러운 그 상태로 영화가 시작되고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봄에 이제 이치코가 결정을 내리는데요. 지금까지의 가치가 잘못됐다면 나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자라고 말하는 능동적 니힐리즘으로 향하는 과정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우리 주파수 동구 36.5 청취자분들께도 이번 강좌 주제인 영화가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영화에서 건져 올린 질문들에 잠시 머물러 보시고 일상이 바빠서 놓쳤던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